여기 미래의 부처를 양성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량이 있습니다. 중생을 부처님 지혜의 길, 무한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미래의 선지식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승가대학교 1학년 승가학부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본명은 도천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샘 솟는 샘처럼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지어진 본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우라고 합니다. 본명의 뜻은 서쪽에서 온 소라고, 보통은 서쪽에서 왔다고 하면은 보통 선지식이나 달마대사 이런 종류를 뜻하는데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저의 외모를 보고 좀 그런 거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것도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승가대학교 선명상 상담학과 3학년 지홍입니다. 지혜롭게 깨달아서 깨달음의 지혜로 널리 많은 분들에게 그 이익을 베풀어라, 그런 뜻이 아닐까. 네, 안녕하세요. 중앙승가대학교 2학년 선명상학과 범덕입니다. 넉넉하고 또 평범하게 그리고 큰 자비로서 수행하라고 지어주신 본명입니다. 네, 중앙승가대학교 선명상학과 2학년 범행입니다. 걸림없고 자유로운 수행자 되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자리하는 중앙승가대학교는 올해 개교 47주년을 맞이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현대적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한 스님들의 염원으로 1979년 첫 문을 열었고 첫 입학생 60명으로 시작해 3,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승가학부, 불교학부, 불교사회학부를 중심으로 한 스님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체계로 한국 불교 중흥에 큰 힘을 보탠 인재 양성의 산실이죠. 인구 감소에 따른 출가자 감소로 재학생 수는 확연히 줄었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밝히겠다는 굳은 원령만큼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전체적으로 스님들 숫자가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다양한 분야보다 집중된 선지식 교육, 스승되는 교육,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있죠. 중앙승가대학교는 현대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학생 스님들이 모여서 세운 학교고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안암동에서 이렇게 안암 학사가 한 20여 년 이렇게 있다가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또 김포 학사로 왔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학교일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어서 유지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한국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통 교육하고 그 현대적 교과목까지 접합해서 공부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중앙승가대학을 그 스님들이 졸업하게 되면 이제 그 불교학에 대한 체계가 다 그 한국 불교 전통의 체계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이제 중앙승가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저희 때는 저기 서울 시내에 있는 안암동이라고 하는 개운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중앙승가대학이 있었어요. 그때는 스님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공부에 대한 열기가 훨씬 더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활동들도 훨씬 더 많았죠. 스님네들이 모여서 새로운 어떤 다짐하는 어떤 시간에 안암동 학사였고 정식 종합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김포로 왔을 때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 같이 공부한 그 시절이 여기는 굉장히 부러웠죠.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년도, 90년대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에 불교적인 뉴스라든지 뭐 이렇게 방송들이 나오면 언제나 설명은 교수들이 하고 제가 교수들이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뒤에 이미지로 목탁 치는 것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발언을 했냐면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거의 1세대급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진짜 어렵게 하신 분들이고 종단에서 보편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의 틀을 확립한 뒤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앞세대들이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서 이런 학교가 지금 만들어져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2007년 승가교육의 마중물이란 슬로건으로 중앙승가대학교 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1인당 5,000원, 종단 어른 스님들과 동문회 스님들, 제가 불자들의 동참이 오랜 세월 이어지고 있지만 후원자 고령화와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후원금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본교는 이미 수차례에 거쳐 학교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 및 발전기금 조성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스님네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후원금이 체계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중물이라고 해서 달달이 이제 CMS로 이제 받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이렇게 시범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중물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학인 스님들 대상으로 해서 한 명당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가 계속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이 스님들에게 입학하면 졸업 때까지 후원해주는 결연을 맺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태국 스님을 만났더니 태국 스님은 출가하면 은사 스님이 신도 3분을 선택해서 일생 동안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일생 동안 한 스님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태국 스님이 이제 송강사에 공부하러 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훌륭한 그런 신도가 지원해줘서 한국에 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데서 이제 착안을 한 거죠. 한국에 정말 마음을 크게 내는 신도분이 있다면 마치 이제 그 자녀들 교육비처럼 한 스님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3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훌륭한 스승들이 세상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 요청에서 불교가 뭐 지금 탈종교화 시대 뭐 이래서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뭐 천주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좀 힘든 상황에 있지만 저는 그게 사람의 일이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나오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불사 중에 이 이상의 불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재불사고 교육불사고 공덕을 산출하는 최고의 불사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적인 탈종교의 시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인구 절벽의 위기에 선 한국 사회에서 종교를 막론하고 성직자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교실 가득 공부의 열기가 뜨거웠던 중앙승가대학교 또한 이제는 빈자리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연간 전체 출가자 수에 비해 입학생이 적지는 않지만 옛 명성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지금 교수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후원자와 학인 스님들이 결연을 맺어 꾸준하고 안정적인 후원이 이루어지는 인재불사 마중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생 때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출가를 하게 돼서 20살 되기 전에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사 스님께서 진행하신 프로그램에서 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IMF 시기여가지고 자살을 생각했는데 이제 은사 스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조금 더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은사 스님께서는 이제 의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님들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치가 된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저도 출가에 대한 이제 발심이 생겼고요. 남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내 한 몸 바쳐가지고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출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학교 생활 어려운 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아침 기상이 4시 반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중생을 구하기 위해 세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셨지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하겠다는 다짐. 모든 스님들의 한결같은 서원일 겁니다. 하지만 훌륭한 스님이 되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학업은 기본이고 도반들과 함께하는 울력부터 매 순간 모든 일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학인으로서의 생활 자체가 수행이니까요. 이게 띠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삼위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승려는 아니고 예비 승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구계를 받기 전까지는 예비 승려여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띠를 두르고 있는 겁니다. 삼위는 비구 스님이 되기 전의 단계죠.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면 비구 스님이 될 자격이 갖춰집니다. 네, 어머님도 스님이시고 포교원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아가지고요. 처음에는 조금 가벼운 마음이기도 했고 조금 다른 출가 수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경한 마음으로 좀 출가한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캠프를 다녀오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기도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지고 점점 이거 꼭 해야겠다, 완수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절의 대흥사에서도 승가대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초기에 다니신 분, 뭐 20년 전에 다니신 분, 10년 전에 다니신 분 이렇게 많아서 각각 그분들에게 어땠는지 들어봤는데 확실히 그때에 비해서 그때 그 말만 들으면 사실 좀 겁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출가자가 적어지고 한 부분이 좀 마음이 안 좋긴 한데 근데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상반 스님들도 윽박지르거나 뭐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이해하는 쪽으로 다들 변모되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 주시니까 확실히 다녀보니까 나쁜 점은 전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을 나오진 않아가지고 대학 생활이 좀 어렵네요. 과제라든가
학교 숙제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숙제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과제가 많으신가 봐요? 예, 지금도 오늘도 하다가 아침부터 하다가 방금도 수업 끝나고 왔습니다. 인터뷰 끝나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각 스님, 상용 의뢰 하시는 성각 스님도 계시는데요. 그분께서는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해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든지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 넘치지 말고 해봐야 안다, 해봐야 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확실히 맞는 말 같아요.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연보를 해봐야 연불도 늘고 그다음에 포교나 이런 그 법문도 해봐야 는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님께서도 올해 출가하셨을 테니까 아마 꼭 연불에만 국한돼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부분에서 불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해봐야 한다는 게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학인 스님들의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꼭 배워야 하는 불교 의식. 하늘과 땅, 바다와 지옥의 중생들까지 세상 모든 존재를 일깨우는 사물 연습은 수시로 진행됩니다. 각자 다 다른 절에서 오고 다른 종단, 다른 수업, 또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 보니까 나이도 제각각이고 해서 그때 뭐 중간중간 나오는 말씀들이 엉뚱할 때도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수업 중간에 나왔었는데 그 전에 하는 말도 재밌는 게 많았고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시간. 오늘은 인재불사 마중물 프로젝트를 제안한 자연 스님의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순석 그리고 요 한반도 중심 벨트에 원나라 때 원간석기 초에 뭐가 들어오냐면 금강산이 나옵니다. 금강산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금강산 법기보살. 불교의 교리부터 역사, 한국 불교의 특징, 스님으로서 익혀야 할 생활 태도까지 중앙승가대학교는 전통과 현대를 두루 겸비하는 종합 교육 도량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명필이 붓 가리냐? 명필은 붓을 안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필이 아닙니다. 명필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붓이 필요한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훨씬 충만해져요. 사실 저는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기 승가대학 같은 경우는 문화교육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스님들이 조금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환학생도 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답사나 성지순례와 관련해서 뭐 중국이나 인도도 좀 다녀오실 수 있고, 사실 그런 조건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 단순히 종이로 보는 거하고 가서 느끼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활자로 본 그 정보하고 현장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매치를 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것들 플러스 그것이 불교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바로 서고 그게 교육 안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첫째고요. 또 그리 되어지면 또 스님들도 훨씬 더 책임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님들은 몸을 던져서 공부를 하니까요. 수행의 기본을 익히는 금강 스님의 수업 시간. 화엄경의 수미정상 개참품에 보면 비어 암중보면 무등 불가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깜깜한 어둠 속에 보배가 있는데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다. 지금의 세상은 사람들의 이제 분별심으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진단 말이죠.
21세기는 사실 그 생활 조건들은 훨씬 더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제는 훨씬 더 어둡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님들, 승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등불이 됐으면 좋겠다. 인류의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중물이 있어야 맑은 물로 이제 가득 세상이 이제 찰 수 있죠. 땅속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지요. 중생들의 불성을 깨우기 위해서도 지혜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들입니다. 예전 어른 스님들께서 그 시주돈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밥값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정말 잘 살아서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제 회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다 보니까 그 일반 대학교처럼 그 이제 학교 생활이 있고 또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의 이제 생활 공간에서 수행 그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학교 생활은 이제 뭐 이렇게 알다시피 그냥 수업 듣고 그 뭐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런 생활이 될 것이고 그 이제 수행관 생활을 말씀드리면은 5시 도량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량석을 시작으로 해서 아침 예불을 이렇게 모시고 정구 전 소리 마소리 바로 이제 세바야 모지 사다바야 사찰과 조금도 다름없는 중앙승가대학교 학인 스님들의 일과 도량석이 시작되면 학인 스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와 새벽 예불을 하기 위해 법당으로 모입니다. 스님들의 생활 공간인 수행관은 성별에 따라 나뉘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새벽 예불 또한 삼위와 삼인이 각자의 수행관에서 진행됩니다. 해명래 삼보 대도사 새벽 예불은 학인 스님들이 주관해서 이어가는데요. 나무왔다 시시남 삼야삼못다 구치남 오마자나 바바시 지리지리훔. 출가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불보살님께 울리는 연불 소리가 더없이 간절하고 지극합니다. 매일 아침 낭독하는 예불문과 발원문엔 스님들의 진실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이제 청정수를
삼로다 삼아 삼본님 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기울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하리 삼재 팔라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정법 잘 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지 육바람일 행을 닦아 승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겹만겹 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아 삼보를 일사올지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쉬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옵거든 복까지 함께 늘어 무량중생 제도하며 6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받은 보살 대자비로 시방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언제 열제 여러 갈래 몸을 나터 미묘 법문 연설하고 지어가기 나쁜 고생 화명 놓고 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20대부터 출가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그 권유 받을 때마다 동생분도 출가를 하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발언하고 힘들거나 좋은 일 있거나 항상 남아미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도 없이 그냥 그대로 실천해줘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자 가기도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길이지만 또 행복한 만큼 또 수행에 있어서만큼은 또 이렇게 쉽지 않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함께 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자매에서 도반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범덕 스님과 범행 스님인데요. 지금 현재 관심사는 그래도 수업 받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당장 또 내일 또 해야 될 과제나 또 레포트나 이런 거에 지금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나라는 걸 없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그 없음을 실천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함께 한다는 게 이게 하나구나, 이게 둘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게 함께 수행하면서 엄청 많이 느끼고 남들보다 더 신랄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치열하게 그렇지만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선 좋은 도반을 얻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 하셨지요. 서로의 공부가 깊어지도록 거울이 되고 때론 위로가 되는 귀한 인연이 도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모든 학년의 학인 스님들이 다 같이 모여 김장을 담그는 날인데요.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일까지 힘든 과정이지만 도반들과 함께 하기에 덜 힘들게 즐겁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스님이 보내가는 데니까 진짜로 오늘 150포기 반으로 가려니까 300개죠. 200개. 내년 1, 2, 3학년 이렇게 다 육파당 화경당 나눠가지고 1년 먹을 김장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이 했다가 지금은 확인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치의 정석. 이거 나가면은 판매 문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잘 봐야 돼. 이게 잘 나와야 돼. 이쁘게 농담으로 분위기를 이끄는 지홍 스님인데요. 김장을 다 끝낸 주말, 지홍 스님이 도반과 함께 모처럼에 외출을 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서울 회기동에 자리한 연화사. 불교계의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의 성공을 이끌어낸 기획자이자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의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까지 종단 안팎에서 맹활약해온 묘장 스님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잡아갔느냐? 내가 잡아갔대. 왜 잡아갔느냐? 고귀한 삶을 몰라서 그렇다. 당신은 고귀한 삶을 아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더러우니 지금 몸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야차가 그 사람의 몸을 깨끗이 씻겨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딱 들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겸손하고 죄를 부끄러워하며 착하고 바른 법을 고귀한 법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우반티카 모든 것을 다 가진 스님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과 행복은 내가 가진 것 하나를 내려놓는 데서 오는 것이지 하나를 더 가졌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법문이 끝나고 인사를 드린 후 묘장 스님과 차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묘장 스님도 과거엔 학인이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후배 스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지금이 더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때는 치열하기는 했는데 쓸데없는 데서 좀 치열한 것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 때는 막 너무 엄하게.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잖아요. 그리고 경전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한문 경전이 메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은 다 돼 있어. 빨리어 경전이 됐든 티베트 대장경이 됐든 뭐 이게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오히려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있는 스님들 같은 분들이 복받은 세대다. 복받는 거니까 복을 잘 누리시오. 네. 나처럼 고생하라 이 소리 난 별로 안 해. 학인 스님의 일과 중에서 사시 예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를 가리키는 사시가 되면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사시 예불을 봉행하는데요. 도천 스님이 수행관 법당을 맡았습니다. 불보살님을 향한 깊은 신심으로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님의 길을 가겠노라 원력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제자들이 오직 학업과 수행에만 몰두하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스승의 마음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아르바이트 하는 수준으로 그 인근의 사찰을 다니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 그런 법회를 하면서 제가 학비를 마련하고 다녔거든요. 지금 스님들에게는 이제 최대한의 그 교육 환경,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행관에 수행하는 이제 학인 스님들 대상으로 해서 그 한 달에 30만 원씩 최소한의 생활 그 지원금을 그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장학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그 공부하는데 그 안정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명에 한 달에 30만 원씩 그 생활지원금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종단이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했었어요. 그 후원을 하면서 이 학교를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문 스님들도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에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학교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시대적인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기가 사실은 어렵고, 사실은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교육에서 흑자를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건 미래 가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조계종의 3대 과제 중에 하나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하지만 이게 바로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투자가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스님들에게, 교육받는 스님들에게 최저 어떻게 보면 용돈 비슷하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이런 방향들로 지금 저희 총장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도 굳이 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방학 때는 처음에는 안 줬었는데, 그것도 이제 방학 때 큰 돈도 아닌데 최대한 우리가 좀 절약하더라도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화주를 해오더라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총장 스님께서 역점적으로 그 일들을 하셨어요. 뭐 제가 뭐 큰 급여는 아니지만은 급여의 일부에 띄어서 좀 다른 나라에서 오신 스님네들이 좀 우리 한국에 있는 스님들하고 좀 혜택을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좀 내놔야 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 이렇게 뭐 급여에서 좀 일부는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스님들. 사비를 털어 지원해준 총장 스님 덕분에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Nam Mô A Di Đà Phật. Xin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Con tên là pháp danh là Thích Tâm Đồng. Thì thầy đã hiểu những cái khó khăn của chúng con và giúp đỡ cho chúng con. Vì thế chúng con rất là cảm ơn và luôn chúc cho thầy có nhiều sức khỏe và dẫn dắt cho chúng con trên con đường học đạo. Nam Mô A Di Đà Phật. Nam Mô Bổn Sư Thích Ca Mâu Ni Phật. Con có một ước ao, đó là mình sẽ tốt nghiệp được ngôi trường này. Và đó là mơ ước có thể nói là cao đẹp nhất trong cuộc đời của con. Và sau khi con tốt nghiệp được thì con sẽ cố gắng tiếp tục con đường hoàng đạo của mình, mang những giáo lý Phật giáo cũng như là Việt Nam và Hàn Quốc và văn hóa mà con đã học được ở ngôi trường này và truyền tải lại, chỉ dẫn lại, mang cái giáo lý Phật giáo và văn hóa của Hàn Quốc kết hợp lại để mà dắt dẫn cũng như là hướng dẫn các Phật tử Việt Nam sinh sống và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này. Nam Mô A Di Đà Phật.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또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나하나 익혀가고 받아들이고 또 그걸 실천함으로써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성가 대학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좀 진학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군 장교로 입대할 것 같습니다.
비구 1년 차는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포교 어쨌든 관련 학번은 학과 그리고 진행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그쪽으로 갈고 닦을 예정입니다. 누가 저를 필요로 하거나 제가 공부하는 게 회항할 수 있는 길이면 네, 참여해서 네, 수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탄원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냐면 동대에서 그 역경원장 이런 거 취임하실 때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사람 하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고려 불교에 진짜 크고 대단한 절들, 수천 칸의 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왜? 그거를 제대로 지켜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80년대 탄원 스님 대단하셨었고 그 다음 세대의 성철로 스님 엄청나게 대단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탄호 스님,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 이렇게 결부돼서 법정노 스님 이런 분들 다 대단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분만 계셔도 사실 스님 한 1000명 몫은 하는 겁니다. 다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불성을 지닌 존재지요. 몸과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차 있는데 미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훌륭한 스님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덕을 고스란히 받는 건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선지식들께서 우리의 불성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어주실 테니까요. 세상을 빛낼 지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있는 학인 스님들. 부처님 법등을 드높이며 행복의 길을 열어갈 스님들을 물심양면 후원하는 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뜻깊은 보시행이 될 겁니다.